오랜만에 상승한 포홀. 그런데 왜 올랐죠? 라는 겁니다. 이거 왜 올랐을까요?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급등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전에 이번 상승 전에 한 3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하반기 갈수록 실적 개선. 근데 이거 잘 보면 뭐냐면은 철강에 철강 관련한 얘기만 있어요. 몇 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시황은 하반기가 좀 나아진다. 2분기에는 철강 시황이 여기까지는 안 좋은데 하반기 되면 가격도 내릴 만큼 내렸고 나아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은 어떠냐면은 셀 쪽은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이 감지가 되죠. 장비 쪽은 일부 종목들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모습이 있었죠.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손 안 탄 장비주가 잘 간다고 여러 번 짚어드렸죠. 소재 쪽은 어때요? 대형 소재주 위주로는 꾸준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게 너무 많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악재거든요. 특히 섹터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 유럽의 정치 불안이 갑자기 계속 부각이 되고 최근에도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근데 유럽 정치 불안 나오고 이 이후로 부정적 리포트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하락 리포트 나오고 그리고 재탕 기사 나오고 재탕 리포트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어제 오랜만에 포홀이 미쳤나봐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오르긴 했는데 자 어제만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어때요? 가장 답답하고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던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왜 그렇게 올랐는지 알아보고요. 향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필요한지 어떤 이벤트들이 필요하다면 그게 실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배터리 셀 쪽은 왜 분위기가 좋은 것일까? 이건 여러 번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채널에서 전해드렸던 게 뭐예요? 데이터 개선이 되고 있다.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 개선이 딱 나온 거예요. 4월, 5월, 6월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은 건 맞는데 4월, 5월, 6월 꾸준히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고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 그러면 2분기가 좀 나아지겠구나. 그래서 2분기에 LG엔솔 실적을 봤더니 1분기보다 좋아졌더라. 자, 수출 데이터가 그대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그래도 꾸준히 괜찮아지고 있는 건데 6월에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줄어들면서 뭐냐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목표치를 못 맞출 거야. 하반기에도 안 좋을 거야. 라는 노이즈들을 누군가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잘 보면은 외신을 뒤져보면 그냥 기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뒤져보고 한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CDK라는 이 딜러들이 사용하는 전산의 해킹을 받아갖고 15,000개가 지금 멈췄던 거예요. 저도 지금 차 요즘에 알아보고 있어갖고 제 친구하고 물어보는데 전산망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전산망이 멈추니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해킹에 대해서 못 판 수요는 7월로 이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의 판매량 감소가 미국에서는 엄청난 큰 악재로 보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왜? 살 사람들은 7월에 다시 사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금 걸겠죠. 차 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못 사요. 지금 재고 없어요. 그럼 계약금 걸고서 다음 달 기다리잖아요. 꼭 사야 되는 수요는.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된 신차 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차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신차 나오고 있고 신차 판매량이 새롭게 플러스로 잡히죠. 없던 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LG엔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 나왔는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나아졌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거죠. 리포트는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안 좋을 거라 그러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긴 좀 애매한데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차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LG엔솔이 들어가 있는 얼티엄셀 쪽 그다음에 뭐 스텔란티스 이런 애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잖아요. 신차 판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도 바이든이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을 했잖아요. 미국의 8개 경합주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호재라고요. AMPC 꾸준한 증가세. AMPC 증가는 차량이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 판매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AMPC가 그 보조금이니까 빼고 자꾸 계산을 하는데 왜 자꾸 빼고 계산하냐고. 그리고 이제 지난 9일 새벽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LG엔솔 부정적 리포트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쏟아지죠. 그리고 삼성 SDI 부정적 리포트 나오는데 이거하고 무관하게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2차 전지 수출 데이터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현지 6월 판매도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포트들에서 이거 부정적 리포트들에서는 수출 데이터 반영 안 하고 있고요. 이런 CDK 해킹 이런 거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아는 거죠.
증권가는 대체로 전기차 생산 연간 목표치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낮춘 목표치예요. 이거 여러 번 낮췄던 거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얼마나 내려갔습니다. 이게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시장은 좀 악재가 해소됐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 신차 출시되죠. 신규 배터리 수주 나오고 있잖아요. LFP도 수주 나왔잖아요. 그리고 ESS 수주 나왔잖아요. 46파이 이제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LG엔솔 나오고 있죠.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를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또 고전한 미드니켈 이런 거는 얘기도 없거든요. 지금 재밌는 건 뭐예요? 사실상 매도 리포트, 홀드 리포트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 4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 어제도 77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데 산다고요. 자, 셀 쪽이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장비도 연관되어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애들은 잘 간 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었죠. 수급도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거. 이놈의 포홀은 왜 어제는 올랐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거고 앞으로도 불안불안한 것일까? 포스코홀딩스는 자회사가 포스코가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철강회사인데 완전 자회사인데 비상장. 얘의 연결이익이 좀 이제 중요하죠. 얘의 실적이 중요하고 철강이 중요하고 한마디로 2차 전지 산업이 중요해서 양날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날개가 지금 힘을 잘 못 쓰니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포홀이 하는 사업에 그리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셀이나 장비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 리튬이나 이쪽에는 아직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철강부터 보자면 포스코는 지금 평균 단가는 상승하고 스프레드도 소폭 확대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포항 4고로 개수도 있고 아변 라인 수리도 완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제품 판매량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원가 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워낙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저가 부분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대요. 철강 쪽은. 하반기가 개선이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리포트나 여러 가지 업계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는 2차 전지죠. 왜냐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얘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사가 주로 밀고 있는 게 2차 전지 신사업 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이잖아요. 특히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리튬의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리튬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게 수치화가 돼서 이익으로 개선돼서 나한테 찍히는 게 얼마나 가시화되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110위안에서 87.5위안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은 앨범알이 감산에 들어갔고 감산 효과가 발휘되고 전기차 수요가 하반기에 늘어난다. 그럼 투기 수요도 들어오고 반등이 가능하다고 요 얘기들은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원자재잖아요. 원자재들은 언제 어떻게 쉽게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 팔리면 또 이제 필요하니까 사고 그러다 보면 맞고 올라가고 감산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부터 체크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상업 생산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염호 리튬 1단계 공장 건립 막바지라고 사측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이달 준공 예정이에요. 하반기부터는 연간 수산화 리튬 25,000톤을 생산합니다. 이거 전기차 60만 대 사용 규모입니다. 내년 2분기에 2단계 공장까지 준공이 되면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톤입니다. 120만 대 분량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포스코는 2028년도 최대 10만 톤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이걸 늘려갑니다. 10만 톤까지 늘려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달에 준공 예정이구나. 하반기에 생산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1단계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는 한국으로 리튬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죠. 공급망을 확보를 진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는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랑 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패권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중국산 코리아산 리튬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뽑아냈지만 이거는 진짜 확보한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FEOC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리튬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중국산 리튬을 쓰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부각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고요. 어제 오늘 오른 이유 궁금하시잖아요. 어제 오른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더그루에서 단독이 나온 건데 얼마 전에 제가 2번 정도를 짚어드렸어요. 칠레에서도 리튬 자원 확보를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다. 칠레 정부가 요청을 했다. 오히려 포스코나 LG엔솔 이런 곳에다가. 그래가지고 칠레하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리튬 공급 생산을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러 가서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협의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왜 칠레산
그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 뭐 여기에 SQM도 있고 앨범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FTA를 체결해가지고 이게 FEOC로 되지 않고 다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IRA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현실화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건데 칠레 경제개발관광부가 미국 정부와 칠레에서 생산된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의 핵심 소재 자국 생산 요건 IRA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뤘고 조만간 협정이 체결되고 공식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포스코는 칠레에서 광산이나 염호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칠레 것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혜택을 받고 이게 리튬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칠레 부근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리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올이잖아요. 칠레도 진출을 해야 되는 거고 칠레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포스코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왜 우호적이냐? 포스코가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염호에서 뽑아내는 기술 추출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함께 해준다면 오히려 레퍼런스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오케이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나주고 그러다 보니까 칠레까지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기대감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확정이 될 수 IRA를 받을 거야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확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확정됐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혜택 확정 소식에 어제 불확실성이 일부가 해소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그걸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올라간 것 같고 이에 더해서 포올이랑 아르헨티나 칠레 고위 관계자 만남이 있었습니다. 딜이 성사되면은 세제 혜택을 통한 현지 리튬이 저렴하게 조달될 수 있고 나아가 리튬 가격이 저렴할 때 다량 확보를 통해서 향후 가치 증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쌀 때 지금 리튬 가격이 쌀 때 구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지금 전략들을 포스코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리튬 프로젝트 2단계 필요 자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금이 모자란다, 얘네들이 돈이 없다, 뭐 시간에 온갖 루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자금 조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입 이슈나 자금 조달 이슈도 사실은 사라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뭐예요? 리튬 가격이 저렴할 때 자금을 잘 조달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염호 확보를 통해서 리튬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땐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사측에서 쓰고 있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잠시 포스코그룹 컨코를 다시 되짚어볼까요? 얼마 전에 포스코그룹은 양극재와 리튬 투자 축소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리튬을 강조했었잖아요. 지난 3월에 램프업 시작된 게 뭐예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가동 시작을 했습니다. 9월에 가동 예정이고 두 자릿수 마진이다. 이 두 자릿수 마진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올해는 2천억 원, 내년엔 8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겠죠. 현재 리튬 가격을 통한 계산이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리튬 올라가면 2배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 업황 회복에 따른 리튬 가격 회복 그리고 실제 수산화 리튬 생산을 통해서 숫자가 찍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오고 확인이 될 때 해결이 되겠죠. 지금 더 급한 건 뭐예요? 주주환원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리튬도 중요한데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봐야 되는 거면 향후에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주주환원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향후에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리튬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찍히는 거니까 두는 건데 주주환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주주환원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얘들이 진짜 할 여력이 되는가.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여력 능력이 되는가. 자, 주주환원 의지는 계획하고 있고 연내 시행한다고 사측에서 지난 컨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연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벌써 그게 얘기 나온 지가 몇 달 됐잖아요. 지금 7월에서 12월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도 안 남아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이 내에 나오긴 할 텐데 이것도 좀 길다 이거죠. 막연하다 이거죠. 어쨌든 의지는 있다. 연내로 할. 이건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 주주환원을 할 여력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얘네들이 있느냐 없느냐.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포올의 순현금 보유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건 순현금이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 갖고 약 8%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높을 때 계산을 한 건데 한 8% 수준 나옵니다. 이거는 이만큼 돈이 있다. 그럼 뭐예요? 쌓아놓고 있다.
주주 환원이나 투자에 용이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무조건 투자에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해야 돼요.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소각이죠. 이게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코스피에 상장된 포스코홀딩스의 전체 발행 주식은 한 4,500만 주 정도 돼요. 이 가운데 자사주는 869만 주입니다. 10%가 넘습니다. 시총 12기업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10% 넘는 곳은 포홀이 유일합니다. 야, 많이 갖고 있네. 태워.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1차원적으로는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가치를 높이는데 이걸 다시 내면은 유통 주식수가 이제 다시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산 거를 소각을 시켜야지 주당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돈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도 10%가 넘어가요. 그럼 소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의지만 있으면 이건 할 수는 있다.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홀이 과거 주주 환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또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2022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발행 주식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01년도에는 290만 주, 2003년도에는 181만 주, 2004년도에도 했고 그래갖고 4차례에 걸쳐서 930만 주를 소각한 바가 있습니다. 안 하던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각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 올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현재 EPS가 2079원입니다. EPS가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지 지표인데 이게 자사주 전량 10%를 소각한다고 때리면은 22,380원까지 EPS가 확 올라가요. EPS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퍼도 높아지겠죠. 현재 포홀의 퍼는 18.58배. 한 19배 정도 될 거예요. 어제 올라가기 전 건데 이게 한 19배 정도 되겠죠? 18.8배나? 그럼 주식 소각하면 어떻게 되냐? 16까지 낮춰집니다. 한 2 정도가 낮아져요. 퍼가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충분한 자사주를 보유했고 수년금 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이유, 안 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어때요? 밸류업 공시 이후에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공시로 그렇다면 포홀도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업황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 둘이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와야지 주가의 더딘 흐름이 조금 개선세를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해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다 보니까 물린 사람도 많고 무겁고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어요. 이런 제보가 왔는데 외국인 비중은 연초 27에서 28%까지 소폭 늘어났어요. 근데 2024년도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외국인들은 팔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연기금이랑 기관이 사고 있고 올 들어가지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비중이 높아졌다? 이건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비중이 높아진 착시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정리할게요. 리튬 사업의 안착 속도 그리고 주주 환원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향배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너무 빠른 속도를 예측하기보다는 어쨌든 여력도 되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원래 그래왔듯이 조금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찰리 먼거 선생님도 지금 물린 주식이고 버핏도 두 손 두 발을 닫은 주식입니다.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빠른 게 오히려 나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느림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